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운열입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걸 축하합니다만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후보자는 그동안 이제 경제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시민운동가로서 기업들을 향해서 반칙하지 말고 투명하게 경영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후보자 본인도 그렇게 살았으리라는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부처도 아닌 시장 질서의 최종 심판자이고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오늘 철저하게 해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영이 설 거고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사회 건설에 일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통령께서 왜 국방이나 외교와 같은 다른 중요한 장관급 인사보다도 서둘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를 지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사항이 일자리 대통령입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돼야 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저를 지명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분야의 공정성이 지금까지 심대하게 훼손되어 있어서 하루빨리 이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상징적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를 지명하신 걸로 알고 있고 김 후보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시대의 가장 적임자라고 국민이 생각해서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제 분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월 26일 날 전 공정거래 부위원장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대기업 측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지원과가 희망하는 직원을 알선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만 구워 삶으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공정거래 출신들을 고문으로 모셔가지 않겠어요? 이렇듯 국민들은 노비에 휘둘리고 있는 공정거래를 더 이상 믿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약속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공정거래에서 나오는 이 자료를 보면은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에 제도 개선 수준으로 사인의 금지 청구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고발 요청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지금 부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홍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 앞으로 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집행을 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형사규율입니다. 근데 지금은 공정위만이 고발권을 갖고 있는데요.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행의 전속고발권은 분명히 유지될 수가 없고 개선되어야 되는데 다만 그 법 집행 전체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사규율뿐만 아니라 민사규율과 행정규율의 종합적인 어떤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나가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향후에 국회와 충실히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각종 언론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후보자께서 학교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쓴 논문에 대해서 중복개전이 자기 표절이 이런 이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학교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유능한 교수들일수록 논문을 많이 쓰고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기관에서 이제 게재 요청을 하면은 실어주다 보는 그런 관행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좀 해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제 연구 업적과 관련해서 논란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연구실에만 있는 연구자라기보다는 현실에 참여하는 시민운동가로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히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현안이 벌어졌을 때, 예컨대 재벌개혁 문제라든지 삼성공화국 또는 한미 FTA와 관련된 이런 현안이 벌어졌을 때 저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청탁하는 그런 외부의 간행분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모 인터넷 신문에서 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제가 전공하는 경제학 분야의 학술지가 아니라 역사나 철학이나 사회학, 노동경제학 이런 쪽에서 저에게 특별 원고를 청탁하는 과정에서, 더더군다나 큰 주제에 집중된 시기에서 글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제가 글을 쓰면서 사실 각주 처리나 참고 문헌 처리가 일부 소홀했던 부분이 문제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연구윤리 규정이 제정된 2008년 이후에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꼼꼼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위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 국내 자본시장 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이유 원인 중에 하나로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 후진성을 지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김상조 후보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후에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이제 주가도 상당히 상승을 하다가 지난 일주일간 이제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보도 때문에 이제 시장도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오전 청문회를 쭉 보면서 오늘 3시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 역사적인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주가가.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상당히 아마 우리 시장에서 보기에 뭐 후보자로서 해명이 어느 정도 됐지 않나, 이런 시장의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일단은 해봅니다. 며칠 전에 우리 후보자께서 어느 간담회선가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불공정 거래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과징금 같은 걸 대폭 높여서 그걸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작년도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음에 부과한 과징금이 5조 2천억인데 최종 한 3조 가까이 끼고 2조 한 2천억 정도로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 과정이 왜 그랬을까 보면 여러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공정위 출신들이 대기업에 가고 대형 로펌에 가서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그런 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우리가 씻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설령 우리 위원장께서 가징금을 높인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해소가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현행법상 뭐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임기 중이라도 공정거래 직원들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에 가는 것을 일시적으로라도 중단시킬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것의 실현 방법을 충실히 고민하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마 직원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배했다고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할 겁니다. 예, 뭐 법 체계와의 관련성에서 네, 충실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참 어려우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순환 출자 문제 가지고 좀 말씀드려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기존 순환 출자를 법으로 해소해봐야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또 총수일가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현대 자동차 하나뿐이다, 이런 이제 말씀도 하시고, 정치적 이념적인 논란에만 빠지고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유보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 지난번 우리 토론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순환 출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업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거는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맞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취임하셔서 이 문제도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법을 개정해서라도 좀 기존 순환 출자도 해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위 공정거래법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이 1980년 말인가 이제 처음으로 네. 제정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한 60여 차례 뭐 개정이 됐는데 그때 환경에 따라서 임시 방편적으로 개정하기도 하고 뭐 짜집기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법이 아주 난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전속고발권 같은 걸 폐지하려고 하더라도 모든 경제범이 지금 형사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소하는데 폐지하는데 여러 가지 또 저항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우리 얘기하신 대로 민사 문제, 형사 문제, 또 행정해임 문제 이런 걸 좀 법을 완전히 좀 정비를 해야 네. 될 것 같은데 그 취임을 하시면 진짜 근원적으로 이 공정거래법 자체를 한번 다시 쓴다는 생각으로 예. 전면 개정을 한번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정말로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TF를 구성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쟁법 체계를 네.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국회에서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취임하시게 되면 취임하시자마자 TF를 좀 구성하셔서 네네. 진짜 공정거래법 한번 새로 한번 쓴다 이런 생각으로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취임하실 때 취임사에서 우리 후보자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취임사. 네. 아이고. 없나요? 아니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방송을 보지를 네, 않았고 제가- 연설문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 구절이 하나 있는데 네.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그리고 네.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심금을 울리는 얘기가 예, 신문에서 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실 때 꼭 기준을 삼아야 될 말씀 같아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후보자께서 위원장으로 취임하시면 바로 이 기회평등, 과정의 공정, 그리고 결과의 정의로움을 바탕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완전히 단절하시고 새로운 어떤 공정거래 질서를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한 말씀만 드리면 그 기회의 균등과 과정으로서의 경쟁의 공정, 그다음에 배분에서의 어떤 정의, 이게 바로 경제 민주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학계에서 약간 뭐 선배된 입장에서 한 말씀만 이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계는 객관적 사실을 말하기보다도 학자들이 신념과 독선에 빠져 있다. 이게 이제 어느 학자가 신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후보자께서도 좀 기억하시고 예. 학자로서의 강한 소신과 또 실현 가능한 유연한 사고를 잘 조화하셔서 꼭 성공한 공직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